자, 이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하는 법률에 대한 우리가 정리를 갖다 할 때 가장 시험에 접근하는 방법에 따라서 우리가 점수에 대한 높이가 달라지죠. 자, 그러면 이제 그걸 위한 것을 가져가는 것이 바로 2단원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국토의 계획 및 법률은 국토계획법이라고 줄여 쓴다고 했죠. 그럼 거기는 총설 파트를 보면 재정 목적이 있습니다. 재정 목적은 여러분들 알 때 전 국토를 갖다가 이용, 개발, 보존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이 국토계획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여기서 가장 무엇보다 포인트로 중요한 것은 용어정의였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슨 정의? 용어정의.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용어정의 중에서는 가장 국가계획이라는 게 최상위 계획이죠. 그럼 국가계획 밑에 광역도시계획이 있겠고 그 광역도시계획 밑에 도시군 계획이 있는 거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요한 것은 여기 광역도시계획과 이 도시군 계획인데 이 도시군 계획은 다시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나눠진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가장 키포인트가 이거죠. 도시군. 그럼 도시군 계획은 이 도시라는 건 어디를 갖다 연결했어요? 특광자 시까지를 이야기하고 군은 일반 행정적인 입장에 있는 군은 제외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왜? 자, 인천광역시에 있는 옹진군 강화군, 부산광역시에 있는 기장군 같은 거라든가 대구광역시 있는 달성군, 울산광역시에 있는 울주군 이런 경우는 거기서 제외시킨다고 했죠. 자, 그걸 여러분 아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 도시군 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다. 자, 그렇다면 이 기본계획은 그 특광자 시군의 기본적 공간구조와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한 계획이다. 그랬고 이게 하나의 목표라고 하면 얘는 수단에 해당한다 그랬죠.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는 것은 그 도시군에 대한 개발 정비 보전이죠. 자, 뭐 하는 거죠? 개발 정비 보전을 위해서 계획을 갖다가 가져가는 것이 바로 이 계획이다. 구체적 계획이다. 이렇게 났습니다. 다음 새로 생겨난 것이 바로 뭐냐? 입지 규제 최소 구역과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이 있다 그랬죠. 그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라 원래 용도 구역이라는 것은요. 뭐가 필요했었습니까? 용도 지역 지구의 기능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독자적으로 알겠죠? 행위 제한을 위해서 나타난 거지만 이것은 입지를 갖다 규제를 최소화시키자. 그래서 뭐가 있냐면 대한민국은 거의 서울에서 출발하지만 이건 포항에서 출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포항에 가서 보면 그 수변 구역에서 해도 수변 구역이 여기를 지정해 줬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한 계획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지 규제 최소 구역에서 토지 이용,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에 대한 제한에 대해서 이 구역을 관리하기 위한 계획이다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는 게 있겠고 또 시설 사업이라는 게 있죠. 자, 그건 뭐냐? 도시군 계획 시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이만한 기반시설이 있더랬죠. 크게 된 기반시설이 있더랬죠. 기반시설 중에서 요것이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자, 중요한 거 있죠. 결정됐다. 그러니까 계획으로 결정됐다. 우리 동네 도로 놔주세요. 그럼 도로가 결정됐다. 그러면 그냥 도로 놔주세요 하면 기반시설이지만 결정됐다면 도시군 계획 시설이 되는 거예요. 그 이제 이 도시군 계획 시설을 갖다 어떻게 해야 될까?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하면 그것을 도시군 계획 무슨 사업? 시설 사업이라고 하는 거다.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은 뭐의 일종이냐?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자, 얘는 도시계획 사업의 일종이다. 그래서 도시군계획 사업의 일종이다. 도시군계획 사업은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
도시개발사업. 또 뭐가 있냐면 정비사업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 여기의 내용이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여기 있는 이 노란 거는 바로 도시군계시설사업은 국토계획법 이 법에서 하는 것이고, 여기는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하니까 이 법들은 다른 법에서 이러한 도시군계획사업을 시행하는 사람을 도시군계획사업 시행자라고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반시설은 7가지 시설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뭐랬어요? 여러분 신도시에서 가장 최초의 불편을 느끼는 게 바로 뭐라 했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은 교통이 불편을 느끼겠고, 또 우리가 그 장 보는 데 불편을 느끼죠. 교통은 교통시설. 또 여러분들이 여가생활을 갔다 하는데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또는 애들 아프면 병원 가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소위 우리가 갔을 때 교통시설, 공간시설, 교통은 도로, 철도, 항만 같은 걸 얘기하는 거고, 공간시설이란 건 공원, 광장, 녹지 같은 걸 얘기하는 거고, 또 공공문화, 체육시설 같은 게 있다 그랬죠. 학교, 운동장, 문화. 그 다음 유통공급시설은 수도, 전기, 가스 같은 거, 공동구. 그 다음 하천, 유수지 같은 방제시설이 있겠죠. 그 다음 화장시설, 또 공동묘지, 봉안시설, 납골당 같은 바로 보건위생시설, 하수도, 폐기물 처리장 같은 환경기초시설, 이걸 갖다 갖추었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대한민국 땅들을 사업을 하려면 제일 먼저 계획을 수립하는데 땅의 적성을 하는다 했죠. 계획을 수립했으면 땅의 적성, 용도를 갖다가 구분해야 되겠다. 그 용도는 크게 보면 개발 용도가 있겠고 보전 용도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개발 용도에 해당하는 건 원칙적으로 무슨 지역? 도시 지역. 보전 용도에 해당하는 건 농림 지역, 자연 환경 보전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전에서 개발도 할 수 있는 곳에서 이루어진 것이 바로 관리 지역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 지역이란 건 인구나 산업이 밀집되거나 예상되는 지역으로서 체계적으로 개발할 곳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여기 보면 관리 지역이란 건 언젠간 도시에 편입돼서 거기 준해서 관리하는 거고, 또 농림지역이나 자연보전지역에 지번이 못할 때 거기에 준해서 관리하는 걸 관리지역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 다음 농림지역이란 말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과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를 합쳐서 농림지역 이렇게 되는 거예요. 농업생산 관련된 거죠. 그 다음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다 그랬죠. 자, 이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문화재 같은 것과 수산자원을 보호 육성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 따라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사항을 갖다 지금 나가야 되겠죠. 그럼 광역도시계획이다. 그러면 제일 먼저 수도권, 자, 수도권 역시 뭐죠? 광역계획권인 겁니다. 만약에 수도권이 있다. 또 대경권, 대경권, 그건 대구와 경북, 경상북도 이걸 갖다 했죠. 수도권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수원시를 갖다 얘기하는 거고, 자 여기는 대구와 경북을 했죠. 대구와 경북, 대경권. 자 여기는 인천광역시, 서울시, 경기도 이런을 갖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걸 광역계획권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광역계획권은 누가 지정하는 거냐? 바로 국토장관이나 도지사가 지정하는 거예요. 시도사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걸 꼭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둘 이상 이렇게 시도에 걸쳤다. 그럼 국토장관이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또 정리해 줄 수도 있는 걸 볼 수 있겠죠. 자, 만약에 여기 보면 광명시하고 자, 또 옆에 부천시하고 시흥시 여기를 갖다가 묶겠다. 만약에 이렇게 묶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또 이렇게도 묶을 수 있고 전체를 묶을 수도 있지만, 아니면 이렇게도 묶어서 가져가자 이렇게 묶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건 같은 도에 있으니까 누가 하는 거죠? 도지사. 여기 있는 거는 국토장관이 해주는 말이에요. 시도에 걸쳤다 국토장관, 시
그러니까 동일한 도에 있다. 도지사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할 때는 읍면 단위까지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무슨 단위까지? 읍면 단위까지 한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광역 도시계획이 가져간 광역계획권이 먼저 지정되면 바로 여기에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죠. 그럼 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때는 몇 년 내에 수립하는 거냐? 원칙적으로 광역계획권이 지정됐다. 그러면 3년 내 머스트가 원칙입니다. 수립해야 한다. 이것이 원칙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광역계획권이란 건 광역계획권이 먼저 지정됐으면 자 여기는 둘 이상의 공간 구조에 대한 것이고 기능의 상호 연계를 갖다 위해서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환경을 갖다 위해서 환경을 위해서 묶어진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 걸 광역도시계획이라 한다. 광역도시는 대외적 구속력이 있다 없다? 없다. 볼 수 있어요. 행정쟁수할 수 있느냐 없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그럼 이 광역 도시계획에 수립했으면 자, 이 수립 권한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수립 권한자. 그래서 국토장관이 있겠고 도지사도 있고 시장 군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한번 봅시다. 여기 만약에 해서 여기 대경권이라고 국토장관이 지정해 줬다. 그럼 여기는 대구광역시장과 경상북도지사, 시도지사래죠. 그럼 시도지사가 협의를 해서 3년 내 공동으로 수립하도록 돼 있어요. 공동으로. 수립해서 국토장관한테 승인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봅시다. 광명시와 시흥시는 누가 해줬죠? 도지사가 지정했죠. 그럼 도지사가 지정했으면 바로 광명시장과 시흥시장이 공동으로 자 이걸 갖다 시장군수 시군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공동 수립해가지고 도지사한테 승인받도록 하는 거. 얼마나? 3년 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도에 입속한다면 시장군수가 협의해서 공동으로 그다음 만약에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이 3년 내 도지사한테 승인 신청하지 않는다. 그럼 도지사 직접 하는 걸 볼 수 있겠고 또 여기 경우는 누가 한다 그랬죠? 경상북도 도지사와 대구광역시 시도사가 3년 내 수립해서 국토장관 승인받아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안 한다. 국토장관이 직접 할 수 있겠고 국가계획은 국토장관이 또 직접 한다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같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가서 여기 보세요. 도지사가 여기 광명시와 시흥시, 부천시에 하라 하니까 아이들이 도랑 같이 합시다 얘기할 수도 있죠. 또 이 사람이 여다가 필요하다고 같이 하자고 할 수 있고 여기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에 있는 사람들이 가서 같이 해야 되는데 국가랑 같이 합시다. 또 국가가 필요해서 같이 하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 조심할 것은 만약에 이 도지사가 이쪽에 때 요구했더니만 도에서 단독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단독으로 해주세요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럼 시장 군수와 도지사가 같이 한다든가 도지사가 단독으로 했다 그럴 때는 승인받을 일이 없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것까지가 중요한 거고 그 다음 이제 서로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죠. 왜? 여기도 보면 같이 공동으로 해서 협의라고 하는 것인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협의회를 둘 수 있어요. 또 아니면 뭐를 둘 수 있냐? 협의가 아니라 여기 보면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럼 조정은 혼자 할 수도 있고 둘이도 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때 거기 단독이나 공동으로 조정 신청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단독으로 조정을 신청할 때 기한 내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다. 그러면 직접 가서 뭐 할 수가 있냐?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혼자 왔든 둘이 왔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가서 조정을 시켜야 될 것이 아니라 혼자 왔을 때는 반드시 기한을 줘서 조정을 권고하고 조정을 거기에 안 따를 때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혼자나 둘이 왔을 때 한다면 출석하시오 얘기할 수 있어요. 어디에다 도시계획위원회 의사를 제출하라고 할 수 있어요. 거기 내용은 반드시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수립 기준은 누가 정하느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수립 절차를 보면 대외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 기초조사 필수, 공청회 필수. 알겠죠? 그러나 기초는 반드시 하는 것이지만 공청회는 타당하다 인정한 반영하는 반드시 하지만 내 의견 청취. 의견 청취는 어떤 경우가 있어요? 국토장관이 만약에 여기서 하겠다. 그러면 여기 경상북도 도지사나 여기 있는 대구광역시장이 알아야 되지만 그 밑에 있는 경상북도 안에도 시군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한테 미리 의사를 들어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가 필요하다.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수립을 한다. 수립했으면 협의 심의를 거친다. 그럼 협의 심의를 거쳤으면 이를 승인을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승인을 하는데 승인은 앞서 그랬죠. 독자적으로 혼자 했다. 자, 가서 시도지사가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자, 여기 시장 군수가 도지사한테 혼자 해주세요 할 경우는 승인받을 필요 없다 그랬죠. 또 시장 군수와 도지사 같이 할 때는 승인받을 필요가 없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승인받으면 결국 송부해서 이를 공고한다 하는 걸 아시면 되겠고, 다음 도시군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무슨 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자, 도시군 기본계획은 뭐에 해당한다 그랬어요? 목표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그 도시의 기본적 공간구조, 도시군의 기본적 공간구조와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한 목표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슨 계획이다? 종합계획이라는 걸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무슨 계획이라는 거? 종합계획. 자, 그래서 나중에 목표니까 수단을 갖다 할 때 뭐가 되죠? 지침.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에 지침이 된다 하는 것을 꼭 명심했어요. 그러면 대외적 성격. 자, 어느 정도 그 도시의 공간구니까 성격을 파악할 수 있지만 대외적 구속력은 없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대외적 구속력은 없다 하는 것이죠. 자, 여기도 도시군 기본계획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수립권자입니다. 그럼 수립권자는 자기 관할 거라니까 누가 하는 것이 원칙이냐? 우선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 자랑은 자치도, 자치시, 시장, 군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직 특광자 시장 군수, 오직 특광자 시장 군수가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자기 관할 것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기 관할 것. 그럼 자기 관할 것은 원칙적으로 머스트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자기 관할이지만 자, 두 가지 예외가 있어요. 예가 바로 뭐냐? 첫째는 인접지도 포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자기 관할이라는데 아니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문제의 포인트입니다. 원래는 자기 관할 자기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면 요걸 통해서 보니까 모든 특광자 시군에서는 도시군 기본계획은 수립해야 되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모든 시군이 다 수립한다고 해서는 아니 된다 하는 것을 아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니할 수 있는 곳 두 가지가 있겠죠. 자, 여러분 어디가 있어요? 수도권 정비계획법에서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은 시군으로서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 그럼 반대로 해석한다면 수도권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인구가 따를 거 없이. 그 다음 관할구역 전부에 대해서 광역도시계획에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면 굳이 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게 아니라 굳이란 말은 아니할 수 있다. 그렇다고 안 한다는 거 아닙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여기에 있다. 바로 의무적인 건 반드시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아니할 수 있는 사람은 할 수도 있고 아니할 수도 있다. 이 소리입니다. 자, 그럼 수립 기준은 역시 누가 정한다? 국토장관이 정한다. 그렇다면 상위 계획인 광역도시계획과의 관계를 본다면 광역도시는 2개 이상일 것이죠. 그러니까 충돌되면 광역을 우선한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충돌한다면 광역을 우선한다. 자, 그럼 여기는 수립 절차 동일하겠죠. 단지 뭐냐? 대외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기초조사, 공청회, 그래서 의견 청취 수립합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여기는요. 기초조사 때 환경성 검토와 재해취약성 분석. 왜? 목표에서부터 도심지의 재해취약성, 환경 문제 이걸 갖다 먼저 갖다 집어넣자 하는 내용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환경성 검토, 토지적성 검사를 갖다가 광역도시권 달리 갖다 집어넣었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수사 한 다음에 공청회 하죠. 필수입니다. 공청회는 타당하다 인정은 반영해야 되는 거죠. 다만 거기 의회의 의견 청취. 아까는 국토장관이면 시도지사를 통해서 시장군수 의견을 듣는다 했죠. 여기는 오로지 누구야? 특광자 시장군수죠. 그러니까 자기 자체의 의회의 의견 듣지만 말단 읍면장 행정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도시계획과 관련돼서 그래서 거기 따른 듣지 아니한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수립했으면 협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승인인데 자 조심해 주셔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여기 특광자 이 경우는 자체적으로 확정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협의 심의를 거쳐서 자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 나가서 여기 보면 얘는 시장군수는 승인받도록 되어 있어요. 누구한테 승인받느냐? 도지사한테 승인받도록 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누구한테 승인받는다?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는다 하는 것을 분명히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이와 같이 승인을 받고 확정시켰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승인할 때 잘못이 있다, 좀 미진한다, 보완을 요청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관점에서 보면 두 가지 관계를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누구와 누구를 비교해봐야겠어요. 저기 있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을 비교하면 되겠죠. 자, 첫째 비교를 해봤을 때 뭐가 있어요? 거기 나름대로 정리해보면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은 수립 대상 지역이 다르죠. 광역은 몇 개 이상? 2개 이상이죠. 자, 그러면 자, 광역은 2개 이상이죠. 그러나 도시군 기본계획은 1개 이상입니다. 둘 다 똑같이 전부일 수도 있고 일부일 수 있다는 건 맞습니다. 자, 다만 수립권자가 다르죠. 여기는 특광자 시장군수요. 여기 권한은 누가 있다 그랬어요? 국토장관도 있고 시도사도 있고 시장군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차이가. 그 다음 승인권자는 여기는 국토장관이 지정했으면 국토장관한테 받고 도지사는 도지사한테 승인받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승인받는 것은 시장군수만 도지사한테 받도록 되어 있고 특광자 얘네들은 자체로 확정하는 경우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도시군 기본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없죠. 자, 지방의회 의견 듣습니다. 그러나 위에는 앞서 했죠. 국토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니까 거기에 의한 지방자치 의견 듣도록 되어 있다 하는 것도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둘 다 비교했을 때 얘는 공간구조는 변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군 기본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몇 년마다?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광역도시계획은 그런 규정이 없어요. 또한 둘 다 충돌됐을 때는 앞서 얘기했죠. 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 충돌됐을 때는 광역도시계획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거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계획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광역도시계획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둘 다 공통점은 법적 성격이 같다는 것. 왜? 대내적 구속력만 있는 거, 대외적 구속력이 없어요. 행정 쟁송할 수 없다. 행정 기준으로서 국토장관이 정한다는 것과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수립에서 기초조사 공청회를 같이 한다는 건 역시 마찬가지다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장기 구상계획이랑은 같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군 관리계획에 대한 사항을 알아도 되겠죠. 그럼 이 도시군 관리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에 의해서 구체화시킨 계획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구체화된 계획으로서 도시군 관리계획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겠습니까? 내용이라 했죠. 내용. 그러면 이 내용은 우리끼리 암기할 때 뭐라 했습니까? 지구 기사지입니다. 그랬죠. 지구 기사지입니다. 그럼 이건 용도 지역 지구. 여러분들 교재에 것처럼 용도 지역 지구. 그다음 용도 구역. 용도 구역인데 용도 구역 중에 얘와 얘는 구별하는 겁니다. 얘는 규제일 변도지만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은 말 그대로 규제를 최소화시킨 것으로 다르다. 그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개발 제한 구역, 도시자연공원 구역, 시가화 조정 구역, 수산자원 보호 구역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다음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항. 뭐에 대해서? 기반시설에 대해서 할 수 있겠죠. 다음 도시개발사업 정비 사업에 관한 사항이 있죠. 다음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사항이 있다 볼 수 있어요. 그럼 이와 같은 한마디로 앞에 있는 것은요. 이거는 계획 제한이겠고 여기 있는 것은 사업 제한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와 같이 가져간 대외적 구속력 있죠. 그래서 판례가 내용과 성격을 보면 판례든 이론이든 똑같이 학술적 입장이든 바로 대외적 구속력이 있다. 그럼 대외, 대내 다 같은 겁니다. 구속력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위반권자가 누구냐? 자, 앞에는 수리권자라 했지만 여기는 구별하기 위해서 위반권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구별하기 위해서 위반권자. 그럼 여기에 위반권자가 누군가 그렇게 봤을 때 위반권자 입장에 있는 것은 자 원칙적으로 자기 관할 특광자 시장 군수는 특광자 시장 군수는 자기 관할은 자기 관할 것은 자기 관할이 해야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must죠. must. 그런데 자기 관할이 아니라 인접지도 같이 can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인접지 간에 해야 되는데 서로 협의가 일어나서 공동으로 하거나 할자를 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 공동으로 하거나 할자를 정했는데 만약에 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상급기관에서 할자를 정해주는 거죠. 할자를 정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같은 도다 도지사가 시도에 걸쳤다. 그럼 누가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예외적으로 must다 그러면 반대로 can이 있겠죠. can은 누가 할 수 있냐? 국토장관과 시도사가 할 수 있구나. 볼 수 있어요. 도지사가 되겠죠. 도지사. 그러면 시도사를 도지사 이래주면 되겠습니다. 국가계획과 관련돼 따르면 국토장관이 하는 거고, 그 다음 시도에 걸쳐 있는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도시군관리를 정할 사업 이런 경우는 그들이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138조라고 하는 조정이라는 게 있어요. 조정에 대해서 가서 요청할 수 있는 경우 있습니다. 하위계획이 상위계획에 반했다. 그럼 가서 조정하라 얘기할 수 있어요. 그 기한 내에 그 조정을 갖다 하지 않는다. 기한 내에 정비하지 않는다. 그럼 직접 하는 경우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도지사가 하는 경우는요. 시군에 걸쳐있는 용도, 지역, 지구, 구역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도시군관리 정할 사업 나가서 도지사가 직접 했으면 직접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 위반할 때 기준은 상위계획인 어디에 적합해야 될 거냐? 광역도시나 도시군 기본계획에 부합돼야 되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여기는 계획설명서 그렇죠? 또 우리가 계획도 계획조서 설명서 이런 거 갖다 포함해서 작성하도록 되어 있겠고 그 다음 위반을 할 때 특례가 있습니다. 조속한 위반 시 함께 위반할 수 있다 이런 걸 할 수 있겠고 자 여기 보면 다 위반권자가 보세요. 위반권자가 다 누구냐 한마디로 해서 여기 있는 사람 캔이든 머스든 다 누구죠? 행정청. 그런데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데 행정청만 한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죠. 그래서 민간, 소위 우리가 쓸 때 민간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 그런데 어쨌든 주민 이해 관계인이 뭐 할 수 있냐? 제한하는 길을 열었어요. 제한. 그러니까 주민 이해관계인이 제한하는 길을 열었다. 그래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때 제한한다. 우리가 뭐라고 외울 것이냐? 제한 내용은 기지계, 주민이 기지개를 핀다.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지구단위 계획 구역 및 지구단위 계획, 개발 진흥구역에서 공업기능 또 유통 물류기능 이와 같은 경우로서 대통령이 정한 개발 진흥 지구와 관련된 내용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처리는 제한하게 되면 그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할 수 있습니다. 자문을 할 수 있어요. 자문을 거쳐서
얼마나 처리해 줄 것이냐? 45일 플러스 1에 한해서 30일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하면 된다 알 수 있겠고요. 그러면 이때 비용은 제한자와 협의해서 전부권 일부를 부담시킬 수가 있다. 제한자 뭐해서 협의해서 전부권 일부를 부담시킬 수가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절차는 어떻게 될 거냐? 입안 단계와 결정 고시 단계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초조사는요 추가 조치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성 검토, 토지 적성 평가, 재취약성 분석, 그래서 세 가지가 있다 볼 수 있어요. 환경성 검토, 토지 적성 검사, 재취약성 분석, 자, 이런 것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생략할 수가 있다. 특히 이 자체가 얘도 생략할 수도 있고 여기는 개개를 생략할 수 있는데 모두 생략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뭐와 관련되냐? 지구단위 계획과 관련된 경우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과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관련된 나대지가 하나도 없는 경우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나가서 이제 의견 청취가 있겠죠. 그래서 의견 청취가 있는데 의견 청취는 누가 있느냐? 일단은 주민이 있겠고 그 다음 의회 의견 청취가 있습니다. 주민의 의견 청취는 필수입니다. 의회 의견 청취를 가는데 용광기라고 우리가 외우면 된다 그랬어요.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또 광역시설과 관련된 거, 주요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이런 경우는 가서 뭐 하는 했어요? 의견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립을 하는 것이다. 이걸 다른 말로 쓰면 입안을 하는 것이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입안권자, 입안 절차 이걸 하시면 돼요. 다음 결정권자가 있습니다. 잘 알아두셔야죠. 결정권자는 원칙적으로 시도지사요, 대도시, 시장. 그러면 여기에 또 일본적으로 시장 군수인 경우도 있구나. 특히 알아두겠죠. 그럼 시장 군수인 경우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변경, 지구단위 계획 및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변경에 관해서는 자기가 직접 입안했으면 자기가 직접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예외적인 것이 있겠죠. 국토장관, 자 국토장관 다른 것이 있겠고요. 또 해양수산부 장관인 경우도 있습니다. 해수부 장관. 그래서 이런 건 뭐라고 우리끼리 공부했냐면 국수를 개시하면 입으로 들어간다. 국수 개시 입 그랬습니다. 자 이거는 국토교통부에 직접 입안한 내용은 국장관이 직접 결정하는 거고, 자 여기면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하는 거고, 개발제한구역은 역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것이고, 여기 있는 시가화 조정구역은 자 원칙적으로 누가 하는 거냐? 시도지사가 하는 것이고, 국가계획과 밀접 관련되어 있다. 국가계획과 밀접 관련되어 있다.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거예요. 다음 새로 정한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역시 국토장관이 하는 거다. 그래서 국수를 개시하면 입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절차를 무엇보다도 중시 여기면 되는 것이다.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이때 절차는요. 앞서와 달리 절차는 여기는 어떤 절차를 거치냐? 협의와 심의를 거쳐요. 결정해서 고시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협의를 했다는데 중앙행정기관장, 지방행정기관장과 협의하는 경우도 있지만 국토장관한테 협의하는 경우도 있다. 국토장관. 그래서 국강 두 개 이런 말을 썼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장관이 입안 결정한 내용을 변경한다든가, 그다음에 중요한 내용. 네, 심의가 있어요. 심의도 뭐가 있어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여기 있죠. 여기는 아까 그 관계행정기관장 중앙지방이지만 여기는 시도지사 개념에 시도의 개념이 있다. 그러면 시도의 도시계획위원회가 있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여기는 국토장관이다. 그러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근데 공동심의하는 경우가 있더라. 지구단위 계획과 관련돼 있으면
기반시설의 배치 규모는 누가 달라져? 도시계획원에. 건축물의 배치 형태, 즉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누가 달라져? 건축위원회. 그럴 때는 건축위원회 공동 심의한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자체는 생략할 수도 있겠고요. 결정해서 고시한다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때 효력은 고시해줬다 그 말은 발생하는 게 아니라 어느 때 효력이 발생하느냐? 지형도면 작성 고시한 날 효력이 발생한다. 고시한 날 효력 발생한다. 그에 대한 실효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다만 이렇게 되면 효력이 발생하니까 기득권 존중 문제가 되죠. 자, 기득권 존중면은 원칙적으로 이미 공사 착공 착수했다. 개발 허가 착공 착수했을 때 기득권 존중이라는 문제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경우는 그냥 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수산자원보호구역과 시가와 주는 것이 수시는 3개월에 신고를 한다 하는 말을 갖다 썼습니다. 다음 지형도면 작성을 하는 것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했다. 입안한 자와 결정한 자인데 입안권자가 작성하는 게 원칙이야. 그럼 나중에 결정권자 입안자가 같으면 상관없지만 만약에 시장 군수가 있는데 도지사가 결정했다 그러면 내가 입안한 내용과 당신이 결정한 내용 같은지를 대조 확인합시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대조 확인 그걸 갖다 승인이라는 말을 쓰겠다. 승인은 내게 특별한 사항이 없는 30일 해주도록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도시군관리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 자체가 공간구조가 바뀌어가죠. 그러면 사업도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목표가 바뀌면 수단도 바뀌겠죠. 그래서 목표가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한다 했죠. 그러면 수단도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해서 가져가야 되겠죠. 그럼 이때 반영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0년 미집행된 것이 있다. 또 존치가 필요성이 없는 거 있다. 그럼 반드시 해제 여부를 결정해 주도록 되어 있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가 전반적인 국토의 계획 및 이율 법률에 대한 계획과 또 나아가서 뭐 해야 되냐 소위 용도 구분 그래서 그 구체적인 계획으로서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까지 마친 겁니다. 다음 강좌는 이제 용도, 지역, 지구, 구역에서의 지정에 따른 행위 제한 여기에 대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